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말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시장 반응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한쪽에서는 역대급 수주 랠리가 터졌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시경제 파도 때문에 엄청 애를 태우고 있단 말이죠. 진짜 글로벌 원전 시장의 뜨거운 감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면 이 차트 위에서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들, 그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체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핵심 시그널을 읽어내야 할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흐름이 단기적인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장기적 우상향의 시작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스터리잖아요. 주식시장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죠. 당장 내일의 주가를 짓누르는 환율이나 외부 환경 같은 거시적인 불안 요소들, 그리고 반대로 기업이 10년 뒤를 바라보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딱 이 두 가지 힘이 아주 극적으로 충돌하는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엇갈리는 시선의 진짜 이유가 뭔지 논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분석의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성장의 3대 축, 감짝 실적,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점검하는 투자 유의 사항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입니다. 먼저 판이 어떻게 깔리고 있는지 거시적인 환경부터 보시죠. 우리가 특정 기업의 실적을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이거 단순히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결국 원자력을 다시금 핵심 기저전력망으로 주목하게 되는 그야말로 글로벌 인프라 방향성의 거대한 전환점이 마련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강력한 메가 트렌드의 진짜 실체입니다. 이런 거대한 정책 트렌드는요, 곧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즈니스로 연결됩니다. 체코 원전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거나 베트남 같은 신흥 국가들에서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원전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수주를 딱 따내면 건설부터 시작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유지 보수까지 쭉 이어지면서 아주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하나에 목매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장기적인 캐시카우, 즉 아주 믿음직한 수익 창출원을 다각화해서 꽉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성장의 3대 핵심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든든한 거시적 환경 속에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탱하고 밀어올리는 세 가지 확실한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효자 노릇을 하는 대형 원전과 그 해외 수주의 본격화고요. 두 번째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차세대 먹거리, 바로 SMR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 의존도를 팍 낮추고 내실을 다지는 가스터빈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국산화죠. 이 세 개의 기둥이 각자 제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거대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잠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대형 원전 건설이 마치 텅 빈 허허벌판에 수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맞춤형 성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면에 SMR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이미 완성된 규격화된 블록들을 쫙 찍어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레고 블록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러니까 건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낮아지고 공사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안정성까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바다를 낀 넓고 특수한 부지가 굳이 없어도
내륙 곳곳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쏙쏙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에너지 산업의 완벽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히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 생태계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바로 레퍼런스, 그러니까 성공적인 납품 이력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떠들어도 첫 번째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테라파워 같은 글로벌 최정상급 리딩 기업들의 기자재 수주를 이미 성공적으로 따냈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수백조 원 규모의 무한한 글로벌 SMR 시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제일 좋을 VIP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어놨으니 올해 안에 이어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축인 이 핵심 부품의 국산화. 이게 사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옛날에는 터빈 하나가 고장나면 해외 기업에 엄청나게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부품이 바다 건너 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싹 국산화하게 되면 당연히 원가가 대폭 절감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극적으로 뜁니다. 기술 독립을 이뤄내니까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게 곧 단계적인 수주 물량 확대로 쫙 직결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회사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지면서 이익이 한 계단, 한 계단 단단하게 점프하는 계단식 실적 성장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재무 구조가 떡하니 완성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깜짝 실적과 외국인 매수, 이 견고한 펀더멘탈이 어떻게 숫자로 증명됐는지 보시죠. 1분기 매출액 약 4조 2,600억 원. 와, 단위부터가 다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장밋빛 스토리들이 결국 시장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내는 아주 차가운 팩트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의 깐깐한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겁니다. 그 많은 파이프라인과 국산화 전략들이 실제로 공장을 쌩쌩 돌리고 현금을 긁어 모으는 진짜 비즈니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가장 명확하고 폭발력 있는 숫자로 시장에 쾅 찍어서 입증해낸 순간인 거죠. 이렇게 실적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딱 증명이 되니까 시장에서 가장 기민하고 냉정한 자본, 즉 글로벌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국내 코스피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분위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숫자가 보여주는 성장성만 보고 베팅하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잖아요. 이 거대한 자본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건 단기적인 악재나 시장의 출렁임이 와도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정말 강력하고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증권과 목표 주가 상향. 시장 전문가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자,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최고의 전문가들 역시 앞다투어서 눈높이를 싹 재조정하고 있어요. 주요 증권사들이 기존에 14만 8천 원 선에 묶여있던 목표 주가를 최대 16만 5천 원 선까지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요? 당연히 강력한 매수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죠.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딱 걸고 목표가를 이렇게 대폭 상향한다는 건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주잔고의 질적 향상이나 수익 구조의 변화가 결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구조적인 장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탔음을 확신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주가 흐름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가파른 상승 뒤에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조정을 보셨을 겁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눈에는 이게 좀 불안한 하락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악성 매물대 소화 및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물려 있어서 마음고생하던 실망 매물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본전 심리에 확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걸 지금 거대한 자금이 묵묵히 다 받아내면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육상 선수가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배낭에 든 무거운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깊게 굽혀야 하는 법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도약의 준비 과정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단기 변동성과 투자 유의사항입니다. 리스크도 확실히 체크해야겠죠. 자, 우리가 앞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기업 내부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훌륭해도 장밋빛 전망에만 맹목적으로 치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쌩쌩 불어오는 거시경제의 역풍, 이건 무조건 체크해야 할 필수 리스크입니다. 현재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단연 원달러 환율의 급등입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제 실적과는 무관하게 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을 피하려고 기계적으로 자금을 쏙 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원전 관련 주식들이 최근 테마성으로 출렁거리는 단기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단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등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외부 변수들은 투자자라면 매일매일 예민하게 추적하고 대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당장 오늘 하루에서 몇 년 뒤의 타임라인으로 쭉 넓혀보면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환율 급등이나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차갑고 거친 파도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하지만 그 거친 수면 바로 아래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올 연말에 쏟아질 SMR 추가 수주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 그리고 2027년까지 아주 빈틈없이 꽉 채워진 막대한 수주 잔고의 궤적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흐르고 있단 말이죠. 결국 투자의 성패는 내 눈앞에 치는 이 변동성의 파도와 저 밑바닥에 흐르는 묵직한 성장의 해류를 동시에 읽어내는 그 균형 감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순풍, 그리고 하루하루 요동치는 환율과 투심의 매서운 역풍. 자, 이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 결국 에너지 섹터의 궁극적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단기적인 악재의 공포를 느끼고 쉽게 뒤돌아서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기업이 차곡차곡 쌓아올리고 있는 탄탄한 기술적 해자와 압도적인 수주 펀더멘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구분해내는 지혜로운 탐구자 여러분께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의미 있는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집중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